며칠 전에 중앙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중앙일보가 기획 시리즈를 보도한 게 있는데요. 금요일날 사설에 과학 입국을 못하는 미래가 없다. 기사를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약 270명, 또 미국에 가 있는 미국, 우리나라 과학자들 한 230명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이 약 70%가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 과학자들 중에 66%는 기록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고 싶지 않고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아들이 카이스트를 근대로 졸업을 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같이 전공했던 30명 중에 지금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나머지가 다 어디 갔어요? 의전대로 갔거나 펀드 매니저로 지금. 이런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오래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제 경력에 저는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고용노동부에서 했고요. 고용노동부 생활 중에 약 10년간을 청와대하고 공정인식에서 일했었습니다. 10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박모리 교수가 소개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제가 됐습니다. 위임을 해서 저는 그야말로 제가 법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행자 석사와 미국에서 인적자원관리라고 경영을 했습니다. 일종의 MBA죠. 그리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산업안전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습니다. 산업분야에서. 그제도 큰 사업을 하는데 1년에 1000명이 죽습니다. 일을 하다가. 하루에 3명. 다치는 사람은 그거에 약 30배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제가 근무를 할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봉급을 받으면서 군복을 먹으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바가 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알고 있는 법학이나 행정학이나 경영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명지대학교에 산업과학과에 안전공학이 생겼어요. 박사가. 그래서 제가 1998년도에 병원에서 5년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요일날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학위를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산업안전공학을 하면서 저에게 생명이 다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캔서에 걸렸습니다. 2002년도에 캔서. 2002년도 6월 18일 날 이태리하고 축구 시합하는 날 저는 수술돼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투병을 해서 2008년도에 그야말로 암 환자였던 사람이 대학 총장으로 부임해서 총장을 4년간 재임하면서 그야말로 아까 우리 반장님하고 나눴습니다. 대학에 오니까 대학 교수 3명을 모시고 일을 하는 것이 그 송아지, 아주 막 태어난 송아지 100마리 우리의 가족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교수 사회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가져왔습니다.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공무원 생활, 사학관계가 분명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에서 대학으로 오겠는데 대학에 와보니까 그런 실정이고, 더군다나 제가 부임한 대학은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는 학생이 약 4,500명 정도 대학으로 박사과정까지 공과대학과 상과대학과 있습니다. 그런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한 저로서는 뭔가 암 환자라고 하는 그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키우는데 내가 발을 들이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가는 의미가 저한테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언티스트, 우수한 신기술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기술 사업화에서 사업장에서,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엔지니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고등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체계화되고 발전돼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대학의 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이런 대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통해서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 동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마 좀 강의 요령이 없어서 국내 국외를 아마 넘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대학을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곧 대선도 들어오고 그야말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갈 길을 모르고 실업자 상태에서 대학을 듣는데 졸업한 학생들이 약 50%가 지금도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어떤 자본을 어느 시기에 받을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여러분이 참여했던 G20 국가로서 G2, G7 이런 국가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사이언티스트도 중요하고 신기술 개발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축구로 보면 미들필드, 중간 허리 이런 엔지니어가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지금 4년제 200개를 포함해서 약 34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역적인 분포가 아마 수도권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지방에 이 경상도, 부산, 경남 쪽으로 많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히 제가 있는 천안 지역은 천안시, 일개시에 대학이 17개가 있습니다. 천안시. 이렇게 대학 수가 아마 시군마다 하나씩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학에 대해서 아마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 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대졸 사원 뽑아보면 마음에 안 들죠. 그만큼 그 대학을 지나간 비율이 지금 80%를 넘나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오는 질은 사회적인 부합도에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23인데 거기에 비해서 대학 교육이 사회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인 수준을 내려보니까 40입니다. 물론 여기 홍콩이나 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런 나라가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대학 교육이 조금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또 이 WFU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 경쟁 19위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47위로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대학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세계적으로 SCI 논문 발표를 많이 이제 정부가 요구도 하고 대학들이 노력을 해서 발표하는 수준이 세계적으로 12위까지 낳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논문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효하느냐라고는 P2에서 보면은 세계 30위로 아직도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이 느끼는 그 신입사원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대학을 졸업해서 당연히 당장 주어진 일에 미션을 100%는 아니지만 80%, 90%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 이 경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2008년도에 약 제대로 써먹을 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직간접 비용 그래서 약 1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도 4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좋은 직장을, 괜찮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좀 어떤 실정이냐. 지금 대학마다 뭔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고 대학의 내비를 높여야 되겠고 해가지고 사실은 교수들이 평안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희 대학만 같더라도 정교수가 160명 있는데 교육, 연구, 봉사 항목수로 약 70개 항목으로 나눠져가지고요. 벽을 허물어서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까지 벽을 허물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평가해서 연말 되면은 1등부터 160등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S등급 5%, A등급 15%, B등급 40%, C등급 얼마 해가지고 성과급을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맥시멈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수들로 하여금 많은 연구를 하게 하고 하는데 정작 대학이라고 하면 연구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일 수가 있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고 다음 사회활동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대학을 둘로 나눕니다.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MIT,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들은 연구중심 대학입니다.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직을 적적으로 해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연구시설과 연구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부생들의 교육이 좀 더 소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소홀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식으로 소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R&D 과정에 있는 석박사 과정생들에 비해서 조금 미약할 뿐이지 학부생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장을 그만두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하고 제가 UC 버클리에 다녀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도 박사과정이 있고 연구망이 좋습니다만은 학부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학이, 제가 있었던 대학이 비교적 대한민국의 공학 교육하는 데서 가장 잘 돼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만큼 미국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 대학 중에 R&D 중심의 대학이 아닌 학부 중심의 공학교육을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하버드 대학. MIT를 들어보셨나요? MIT 다 들어보시죠. 미국의 공과대학으로 박사학위 취준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MIT 대학입니다. 얘는 MIT 대학 기계공학과 학과장의 한국입니다. 우리 산업부 총장님이 전에 학과장을 지내셨는데 그 학과장님이 있는 기계공학과에 예를 들면 100명이 학생이 들어왔을 때 졸업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취준율이 약 40%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 LA에서 1시간 남짓 시외에 있습니다. 그 대학은 공과대학입니다. 학생이 한 학년에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교수 2등입니다. 근데 박사학위 취득률이 37%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학교육을 두 번째로 전환합니다. 로즈월만 공대라고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들이 학부 출신의 대학이고요. 그런 대학들에 가보면 학부생들이지만 비록 학부생들한테 랩실이 주어지고요. 24시간 학생들이 언제든지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다가도 나와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학부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저희 대학은 또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임교원들 그야말로 정식으로 임용된 교수님들이 전국적으로 55%에 이게 서울대학교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비교적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전임교수 확보율이 약 70%, 8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은 일부 사립대학에 보면은
교수가 10%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전이 강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시간 강사들 강사를 올리려고 강사 노조에서 해서 강사 임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방대학 지금 많이 줘야 35,000원입니다. 시간. 그래서 한 번 와보면 3시간 가니까 한 10만 원 되죠. 근데 지방대학에서 서울에서 내려갈 수 있나요? 요즘 국립대학들은 약 7만 원을 줍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3시간 가면 한 20만 원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방대학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인교 확보도 다시 되다가 시간 강사들에 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수한 강사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질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또 학점을 많이 줍니다. 3.0 이상, 3.5 이상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일수록 A학점을 주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의 약 80%의 학생들이 B학점 이상을 받습니다.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그 책의 표지를 저희 둘째 아이가 그린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샌프란시스코의 AA라는 데서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학점을 이번 학기에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과목은 A를 받았고 세 과목은 A, B 플러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잘 못 받았네. 그랬더니 아빠는 미국의 학점 기준이 뭔지 아세요? A 학점은 뭐냐? 내가 가르친 이 학생을 저기 앉아 계신 선생님한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 내가 가르쳤는데 얘를 데려다가 쓰시면 100% 성공합니다.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그러한 작품을 만들고 실력이 있으면 A 학점 주다. B는 뭐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추천을 합니다. C 학점이 나라면 데리고 쓸만한 아이. 그러니까 보통 내가 가르치는 정도를 따라온 아이. 이게 C 학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A 학점 받은 학생들마저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교육에 대해서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수업을 하면서 질문이 얼마나 오가느냐. 우리 저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로 질문이 오고 가는 게 없죠. 교수와 진로 상담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수업 과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외우면 다 쓰기. 그래서 지난 학기에 배운 수업을 들은 선배들이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는지 2, 3년 전 것만 딱 찾아내면 거의 뭐 B학점 이상 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대학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들도 불만이고 사실 학생들도 불만인데요.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수업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하고 어떤 질문을 주고받았는지, 교수를 쫓아와서 어떤 걸 상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학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4년간 박사과정을 밟고 5년간 밟고 온 사람이 뭐 국내 주요 대학에 와서 미국에서 배웠던 대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니까 원로 교수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왜? 학생들이 수학 신청도 안 하고 더군다나 뭐 원로 교수님 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욕이 있게 할 수 없는, 그게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사였다고 해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교수님들은 지금 과제를 내주려고 하고 학생들을 상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래서 불만들이 많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G20의 미를 개최했듯이 세계는 변하고 있고 한국이 이제 2만 불 소득, 그야말로 인구 5천만 이상으로
인구 2만 소득 2만 달러 되는 나라가 된다. 11개 국가밖에 안 되는 거 아닌데? 이제 어쨌든 세계가 초인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반사에 갖는 그러한 대학 교육,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만 가지고 안 되죠. 요번에 고용노동부 차관인데 이재갑 차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차관에 옛날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주민대사관에 공부하면서 딸을 그쪽에서 키워가지고 예일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예일대학에서 뭘 전공했냐면은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부전공을 뭘 했냐?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국제경제학을 하는 여학생이 공학이라고 하는 환경공학을 했습니다. 지금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베이징 북경대학에 지금 박사과정 받고 있습니다. 4년간 박사과정 후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내줘요. 왜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이 환경공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라는 것이 글로벌적인 이슈이고, 환경 문제를 몰라서는 어떤 기술 개발도 환경을 대려 고려하지 않은 그런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학생은 환경을 사. 그렇게 해서 북경대학에 가서 그런 예우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융합이 중시가 되고 소위 인문학이 중시가 되는, 창의성이 중시가 되는 그런 시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는 많이 변하고 대학도 변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대학 도산의 가능성이 눈에 보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자녀들을 언제부터 데려가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1.2 정도죠. 우리가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은, 또 이공계 기피현상이라고 생긴 것은 IMF 직후입니다. 1997년도죠. 97년도에 태어난, 98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20살이 된 게 2018년이죠. 그 나이 되면 대학을 들어요. 그럼 그 전에 1년에 신생아들이 약 65만이 태어났습니다만 IMF 이후에 출생아가 40만으로 줄었습니다. 40만. 20만. 약 3분의 1의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대학은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나이가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2017년 이후가 되면은 지금 적정한 그 대학 입학 연보다 그 갭이 약 20-30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학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임시정부 막바지에 얼마 전에도 뭐 대출대학들 발표하고 그렇게 학제는 대부분 제한대학 발표한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 진학률이 재작년에 83%를 기점으로 해서 작년 79%까지 내려갔습니다. 요즘 고졸채용 바람에 또 소득 수준이 2만 불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굳이 대학을 갈 이유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면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60만이 진출하고 대학을 인구가 나오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는 지금도 충청도 이남 대학들, 소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대학들 1학년 입학 정원은 겨우 채우는지 모릅니다만 3학년, 4학년 지금 편입을 3학년 때만 모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3, 4학년 되면요 어느 학과에 가면 학생들이 10%, 20%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전부 서울 나가거나 중대 그만둬요. 대학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대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줄어들면 더욱더 학교는 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또 대한민국 어떤 식으로 대학 정책을 해야 되냐? 저는 그 해답을 이 한기대를 섭외함으로써 여러분한테 같이 답을 구하줍니다.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세운 국립대학이라는 군책대학이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이 70%가 들어옵니다. 1년에 한 학생당 교육비가 1,300만 원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등록금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1년에 500만 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800만 원이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은 독일식의 교육 시스템을 초창기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1992년에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작년 연말에 20주년 개교기념식을 했고, 금년에 20주년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실천공학이라고 하는 이론과 실습을 50대 50으로 배우고 실습합니다. 캠퍼스는 세 군데 있고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독일식으로 머리를만이 아니라 손으로, 핸손이라고 해서 실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 우리가 대학 다닐 때 3학점짜리면 그 3학점의 원리가 이공계 대학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론에 실습 1시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대학은 실습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합니다. 4년간 수업 시간을 따져보니까 서울 공대가 4년간 2,400시간을 수업을 들어야 된다면 여기는 4,00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습실이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아까 제가 미국 대학들 말씀드렸듯이 재학생들한테, 학부생들한테도 학부교육을 잘하는 대학들이 랩실을 주시거든요. 랩실이라는 건 연구실이죠. 3명 내지 5명이 들어가서 같이 공동 과제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개별적인 공부는 도서관 가서 하면 되고요. 공동 프로젝트 과제를 하는데 여기 이 대학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한 방에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4학년 졸업할 때 졸업작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패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기업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와서 특강을 하고요. 이번 학기부터 금년에 시범적입니다만 100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기업의 장기 현장 실습을 합니다. 장기 현장 실습을 어떻게 보느냐? 대학이 지금 봄학기하고 가을학기만 있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계절학기라고 해서 일부 과목만 개설이 됩니다. 근데 이 대학은 금년부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없습니다. 4개월 내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10개월을 보냈는데 6개월을 4개월 6개월을 3학년 때 6개월 갔다 오고 4학년 때 4개월 할 때 그러니까 6개월을 간다는 의미는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2월 때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4개월 간다는 것은 봄학기 몇 동안 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100명을 시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쿠트라라고 이걸 아시죠? 대한무역진흥공사 양재동이 우리나라의 수출 창건입니다. 지금 오영 사장이 저하고 고시동입니다만 산자로 창원 지냈죠? 지난 2월달에 저희 대학에 오퍼가 왔습니다. 쿠트라가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수출 기업들, 완제품들을 가지고 선진국, 개발도상국 뭐 이렇게 가지고 수출 상담을 하고 수출 촉진했는데 지금까지 누구를 뽑았냐? 외국어 잘하는 사원들을 뽑은 겁니다. 직원들. 영어 잘하고, 불어 잘하고, 스페인어 잘하고. 그래서 그네들로 하여금 완제품을 가지고 개척되지 않은 시장에 시장 개척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발전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술 수준, 우리의 제품이 이제는 첨단 제품이요, 핵심 부품이 되고 있죠.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 업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라는 원진이라는 회사를 가봤는데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금년 수출이 50%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GM이나 크라이슬러에서 이제 하는 소리가 현대자동차 그랜저고 소나타고 미국 차보다 오히려 제품이 납니다. 그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라면 과거에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부품을 썼지만 이제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런 거 좀 거치지 않고 우리한테 납품해요. 테스트 없이 바로 금년 2월 달부터 수출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만 전년도 매출에서 50% 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트라에서 해야 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품이 아니라 선박 엔진, 선박 엔진을 분해하면 약 부품이 약 80개가 나옵니다. 그럼 80개 부품 중에 경쟁력을 갖춘 부품을 만드는 한국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그런 기업의 제품을 발굴을 해서 선박을 제주에 공정에 필요로 하는 외국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 기업에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무역 중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18명 근데 2월 달부터 모아가지고 11월 말까지 10개월간 그런 선박 엔진을 분해를 해서 제품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찾아서 외국 바이어까지 연계시켜주는 그런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8명 이상에서 금년 12월부터 2기로 가는 학생들은 30명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다른 거 아닙니다. 직접 장비를 만지고 시승했기 때문에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한테는 졸업할 때는 자기 전공분야의 국가시험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영어가 토익 600점 이상,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졸업작품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대학의 교수진은 미국에서 MIT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좋은 논문 썼다고 해서 채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논문을 가지고 자기가 쓴 걸 가지고 실무에 3년 이상 기업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삼성연구소나 현대자동차연구소나 이런 데서 10년 내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업의 현장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연분연, 저희는 연분연이라고 하는데 그 3년 사이에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 이런 경우에는 6개월간 한 과목만 맡게 하고 현장 학기 연구제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에 빨리 변화하는 그러한 그 기술 변화를 그 학부 교육에다 연계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있던 대학에 학생들한테 1년에 500만 원 받고 1,800만 원 지원받아 충분한 시설을 갖춰주었으니까 학생들이 실력이 좋으니까 기업에서 많이 뽑아갈 거 아니냐. 많이 뽑아간다는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에 4년제 대학이 200개 있습니다. 근데 6월 1일 기준으로 교과부에서 시험을 발표했을 때 이게 전국 1위를 했습니다. 82.7%입니다. 6월 말 기준. 연말 기준을 지금 정부 예산 받기 때문에 정부 기관평가를 하는데 93%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이게. 근데 왜 우리도 충남대학도 실습시설을 한 기대식으로 갖춰주면은 우리도 그런 취업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죠. 삼성과 똑같은 장비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죠.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우리가 퍼포먼스를 내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에빌리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모티베이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모티베이션이 하루 이틀만 가서 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지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매니지먼트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야말로 저희는 와보신 분 있으신 모르지만 독립기념관에서 약 4km 저기 경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학교 주변에 야산하고 논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술집 한 너댓 군데, 방구장 한 군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까지 약 4,400명, 기숙사에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원하면 한 1800명.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3학년 되면은 랩실에 집어넣고서 24시간 과제를 계속 줍니다. 적었습니다. 그러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자다가 나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교수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교한 지 20주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동안 대기업에서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육하는 곳이. 근데 제가 4년간, 제 사랑이 아니고 4년간 제가 했던 건 뭐냐. 저는 원래 조회를 어디서 했냐. 로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들 아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학교를 알리는 것이 여러분이 아닌 특권이다. 특권이고 의무다. 왜? 이 대학은 국민의 세금이 70%가 들어가서 있거든요. 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왠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대학이 지금 한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탑으로 영문내용 바꿨습니다. 여기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모든 대학이 이렇게 그야말로 사이언티스트가 됐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과학공대 몇 개 대학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고가대학 다 있습니다. 다 R&D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100대 대학이 몇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가 52건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학 분야에 있어서도 적어도 우수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창의를 하는 그런 사람을 지명한 두터운 팀은 이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그런 기술 시스템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발에 등록금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발에 등록금 학생한테 부모한테 학부모님한테 50% 적게 절감해 주는 거 좋죠. 근데 절감의 비용을 들여서 교육시킨 그러한 학생들의 지위,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르지 못했던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다시 사회가 키울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학비가 제대로 그 해당 분야를 가리키는 분야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공학교육 잘하는 대학도 가보고 MIT 대학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국내 서울 공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도 갔습니다. 한국의 사립대학들이 1년에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의 교육을 수업비를 받습니다. 저 학생들 수업료. 공과대학의 경우에 제 눈으로 봤을 적에 500만 원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서울공대 전자학과의 실험 학부생들이 만드는 실습 장비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학생들이 머리로는 배웠지 실제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솔라셀을 설치를 해서 지하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물을 주는 그런 것을 학생들이 합니다. 머리는 한 게 아니에요. 과학기관 중에 시골 농촌부터 저희 대학은 농촌에 있습니다. 뭘 하느냐? 농촌공사가 하면 뭐 풀 뽑고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거 합니다만은 저희는 전기과 학생들은 요즘 시골에 가면 거의 뭐 독거노인 어르신들 맞아요. 80%가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나만 갑니까? 심야 전기에서 전기 나옵니다. 근데 전선은 집들이 30년 50년 돼가지고 나갔습니다. 합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감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학생들이 전부 다 전선 제거하고 계량기까지 해서 고쳐줍니다. 이게 보통 한 집을 하려면 구입값이 비싸가지고 많이는 100만 원입니다. 적게도 50만 원.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지. 그리고 노기계들 많이 쓰잖아요. 기계화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가서 경운기 불행합니다. 참 불행하고 기계 마모가 됐으면 기계 새로 깎고 그 경운기 뒤에 짐 그 녹슬었으면 잘라내서 용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졸업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6월 1일 기준에요. 83%가 취업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가는 비율이 그렇게 제가 총장을 부린 2008년도 졸업생만 해도 한 30% 정도 갔습니다. 근데 금년도 졸업생이 한 60%가 대기업에 갔습니다. 저는 이게 결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강좌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PNS 오픈치어라고 President and Student 그 책에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학생들 만나보니까 다 대기업 가게 된 겁니다. 대기업들 가기 시작하니까. 대기업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1년에 1,500명 취직사원 보면 임원되는 비율을 20명 다 됩니다. 0.1%. 그럼 나머지는 다 50대 초반에 다 나와요. 30대부터. 나와서 뭐합니까? 요즘 같은 시험자들이 배우는 거죠. 오히려 중견기업 찾기는 쉽지 않겠죠. 중견기업에 가서 임원들 확률 높고 오히려 중견기업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자기 창업할 수도 있고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강좌를 만듭니다. 프레지던트 앤드 스튜던트 오픈치 총장과 학생이 직접 이렇게 선생님 같은 중견기업 CEO들을 모셔다 놓고 수요일날 오후 20대 6시까지 강의했습니다. 한 10분간 질문응답 받고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학생들이 많으면 70명, 몇십 명, 70명까지 선착순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강사한테 얘기를 다 듣습니다. 질문하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머물거렸던 거 그런 것까지 다 쏟아내고 한 9시, 10시 끝나죠.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 설득을 하는데 저는 그 책의 제목이 반포지역 총장으로 되어 있죠. 그 밥이라고 처음에 책을 내려다 보니까 옛날에 최일도 목사님이 그 IMF 직후에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반포지역 목사님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고 그래서 밥이라고 표현을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왜 내가 밥을 먹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문으로 표현한 게 POP입니다. 파워 오브 패션입니다. 제가 열정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열정이냐? 저희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요즘은 조금 학교가 알려져서 정장성 국회의원 이번에 그건 오십니다. 민주당 사무총장 가시는 그분 자녀가 지대하게 그분들이 입학합니다. 뭐냐면 저희 대학에 들어오려면은
서울에 있는 주의권 정도 대학 700개입니다. 수능 상위 한 14%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의권 정도 대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아이들이 적습니다. 중등도까지 잘 안 오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는 조금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부모님 서포팅하고 또 형제 자매들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까 우리 김교환 교수가 많은 얘기했는데 저서스럽지만 제가 이 책 팔아가지고 제가 집으로 안 가져갔습니다.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학도로서 진짜 너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건데 너희들한테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대학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걸 1차적으로 파악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수를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게 바로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뭐 기분 3,000명 있으니까. 그래서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밥을 풀면 약 700명 정도 밥을 풉니다. 사실은 저는 왼손잡이인데 하다 보면 아픈데 한 200그릇 풀으려면 오른손을 바꿔야 되고요. 또 뭐 식사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허기가 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총장이 처음에 학생들 몰랐죠. 학생들은 밥밖에 일상적으로 아주머니라니까. 근데 아주머니가 평소에 이렇게 교육과 있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면 학생이 요즘 뭐 바쁘게 삽니다. 그러면서 한번 쳐다보면 옆에 제가 있거든요. 그거 왜 낯선 남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럼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우리 대학에 새로 오신 청년 나오는 애들이 밥상 많이 따먹고 눈물 떨죠. 그래서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밥을 풀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졌는지 이것을 느낄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들한테 다가갔을 때 저를 거부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레퍼트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저는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는 이제 집이 이제 서울이고 천안에 이제 관사가 있는데 제가 그 특별한 저녁 약속이 없으면 학교에 있다가 학교 주변에 제가 왔습니다. 학교 주변에 서술집이 한 7, 8군데 있습니다. 그럼 한 8시 반, 9시쯤에 가면은 학생들이 한 4명 있죠. 그럼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로나 이렇게 내분이나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너희들 하여튼 뭐 또 학생들이 꼭 물어보는 게 제가 어디서 하냐고 그러면은 지금 학교 학생들이 절반이 충청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국에서 옵니다. 그럼 집안이 다 제각하게 또 기숙사 생활하고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고 너희들 내가 일어서는 순간까지 주문한 겁니다. 오늘 집을 테니까 뭐라고 그때부터 그냥 뭐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학교 주변에서 1인당 1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50만, 70만 원. 총장 봉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나서면 이제 골든벨이 울리는 셈이죠. 제가 거기 나타났다 그러면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든지 강의실이나 실험실에 있습니다. 그럼 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자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0분, 1시간 이내에 꽉 찹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하여튼 뭔가 열정을 좀 심어주고 사교육을 올려주고. 근데 제 학교 졸업생들을 써본 기업에서 제일 불만이 뭐냐?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학생들 물어보면 시습 시간이 많고 과제가 많아서 영어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 경력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만 영어 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영어자 신문은 제가 종종 읽었지만은 듣고 말하는 노래 안 할거예요. 근데 대학 청년을 딱 갔는데 이게 뭐 총장이라는 자리가 1년에 분기 한 번씩 해외 나가고 해외 대학 총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깜빡이라는 거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제가 깜빡이를 사가지고 출퇴근 때 이걸 두고 다녔습니다. 학생들한테 총장이 나도 깜빡이 가지고 내 출퇴근을 듣는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학교에 제가 7시에 출근합니다. 30분만 제가 길게 기도 시간에 꼭 제가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20분씩 제가 읽었습니다. 왜? 저는 영어로 된 바이블도 읽고 싶지만 이 발음도 교정해야 되겠고 영어 실력이 높아져야겠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총장도 바쁘지만은 출퇴근하면서 듣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큰 소리를 읽는다. 왜 못할까?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코리아라고 하는 영국 회사가 거기 이성민 사장이라고 이분이 학생들한테 PLS 강좌를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과 같은 식물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원어민 정도의 영어만 하면은 내가 바로 문법을 더블로 보여줍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6개월부터는 학교를 어디 뒤바꿔놨습니다. 영어, 외국어 교육하는 모습. 그래서 아침 도서관이 새로 지어졌는데 구도서관을 국제화를 받았어요. 야옥이라는 회사를 들어가서 그래서 무비를 잉글리시 존으로 해서 영어만 씁니다. 그걸 카페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외국인들 카페에서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쓰지 않는 학생들 먹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어 강좌 많이 드리고 그리고 전공 과목에 전공마다 외국에서 한 명씩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였죠. 한마디로. 그랬더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시간이 다른가? 아랍에미리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는 지금 원전을 수출하죠. 원전을 수출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난 학기에 6명이라서 우리라면 전문대입니다. TA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 학생들한테 물리, 화학, 컴퓨터, 실습 한 달에 1,100불씩 그래서 5성급 분들을 6개월간 그렇게 했고요. 3개월 만에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아랍에미리트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전에 합격률이 20%도 안 되는 것이 90% 가까이 돼요. 그래서 환영을 받아가지고 영어 2학기 때는 10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시간 관리사님 되는데 독일 대학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만두기잖아요. 알렌 대학과 베를린에 있는 슈볼트 대학하고 몇 개 대학을 다녀왔는데 지금 유럽의 금융위기가 와 있지만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세계의 이 경쟁하는 가운데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제주 원래 기계와 화학과 석유 이런 것이 뛰어난 기업이지만 EU가 통합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EU 경제를 삼키고 있다. 제조업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독일 대학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저희 학생들이 지금 독일 대학에 많이 가서 한 달에 350유로면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식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독일 대학에 엔지니어가 부족합니다. 독일 제조업에 엔지니어가 부족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 돌아가지 말고 옛날 우리 서독 광부 이론 모자랄 때 터키나 한국 광부들 썼듯이 지금 엔지니어들을 독일에 체류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그야말로 학부교육주
그것은 돈만 투자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공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공학에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공학도를 쓰고 있는 기업에서 그런 학생들을 좋은 대우와 좋은 사회적인 진출을 할 수 있는,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교수뿐만 아니라 기업도 동참해야 된다. 특히 공학교육은 돈이 많이 듭니다.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하고 있는 독일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학 기업의 문을 여는 겁니다. 대학에서 기본적인 시스템, 핵심적인 것을 하고 응용적인 것을 기업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6개월에도 1년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삼성가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이 천안 공장에서 4년제 엔지니어를 1년에 3,500명씩 교육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실습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크릿입니다. 보안이라는 이유.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조지아 대학 학생들이 1년에 30명씩 와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쨌든 기업이 문을 연다고 하면서 그만큼 대학의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대학에서 하고 응용적인 것을 기업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이 지도하면서 하는, 물론 기업에 있는 분들은 당장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어쩌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또 기업한테 유효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시작했더니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들, 외국 경영진들은 외국 대학에서 구라파 대학이나 미국 대학에서 나온 애들은 나오면 4년제 대학을 나온 만큼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얘네들 1년이고 6개월 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학 졸업생을 써보니까 그대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쓰기 시작한 거고, 그런 회사들한테 우리가 6개월, 10개월짜리 자기 시술을 보내드렸더니 쌍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CEO님들 조금 기업에 당장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의 문을 여셔서 학생들한테 그만큼 기회를 주신다면 학생들이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 갖고 아마도 그 기업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충성도를 가지고 오랜 기간 근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우리 원우님 중에 한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혹시 원우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콜롬비아 대사님 오셨으니까요. 우리 열강을 해주신 우리 전홍길 총장님께 우리 원우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홍보대단. 네, 제주에서 와서 이렇게 너무 제주 방송의 MC입니다. 아나운서입니다. 총장님. 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대 총장이신 전홍기 총장님의 무궁한